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또 묘하게 14.2.1.25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거랑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사이버캡이 테스트 되는 게, 이 차는 스티어링 휠도 없고 뭐 브레이크 엑셀레이터도 없고 그냥 사람만 실어 나르는 건데, 테스트하는 장면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생각보다 빨리 공도에 나왔고요. AI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테슬라의 미래고요. 정말 조짐이 로보택시가 정말 코앞에 왔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미 제가 그걸 체감하고 있지만 저런 차들마저 이제 돌아다니면은 뭐 웨이모는 저리 가라죠. 테슬라가 거의 이 시장을 독주할 듯, 미국 내에서는요. 저게 정말 이제 돌아다니면은, 근데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거고, 그래서 주식이 저렇게 계속,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계속 이제 신고가를 계속 노크하고 있죠. 이제 500에 가까운데, 특히 한국은 환율 때문에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이익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한 기업이고요. 이런 차가 저는 내년에나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죠. 뭐 공장에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거나 들어온 영상도 있었지만, 공도에서 벌써 테스트한다라는 게 AI의 발전이 진짜 미친 듯이 빠르구나. 대담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파급 효과는 장난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GPT랑 뭐 하여튼 제미나이든 뭐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는 거죠. 카메라 온리는 기술적으로 쉬워서가 아니라 규제적으로 설명, 책임 확장이 쉬워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사고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은 라이다가 잘못했는지, 카메라가 못 봤는지, 센서 퓨전 로직이 문제인지, 맵이 틀렸나, 센서 캘리브레이션 문제인지. 그러니까 회사 자체로도 이 FA를 하는데, Failure Analysis를 하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나중에 이런 규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다큐멘테이션,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웨이모가 저걸 뭐 다 인하우스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벤더까지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정말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술을 차지하고라서도 그걸 이제 배제하고라도 이런 문제들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AI는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용한다면 정말 본인도 실력이 늘고 생산성도 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아직도 업데이트가 됐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약간,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덜해졌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런 나의 생각의 확장 용도로 써야지. 그래야 본인도 발전하고요. 너무 의존적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 할 일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 AI가 날 대체할 거니까. 결국 본인도 실력이 늘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점. 근데 GPT랑 얘기해 봐도 거의 뭐 테슬라가 압도적일 거라는 생각으로 대화하다 보면 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는 분위기가 바뀐 것을 AI도 이제 잘 인식하는 거죠. 또 하나, OTA를 통해서, 저도 그걸 느끼지만, OTA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는 이유가 학습 배포 속도의 단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그러니까 미묘한 디테일인데, 요런 것들을 놓친 것 같아서,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많이 넣고, 때려 넣어서 뭐 모델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하드웨어가 좋아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게 있지만, 테슬라는 계속 나오는 엣지 케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학습 배포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한 데이터 센터 증설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서 와서는 이제 센서를 더 늘려봐야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규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유리하다라는 점이 테슬라의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2호 업데이트 된 거 보면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이 와이퍼를 닦는 로직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100%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막 움직인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둡고 비가 오더라도 뭐 개입 없이 뭐 그냥 자율자재로 다닙니다. 근데 제가 허리로 놔보니까 약간 여전히 무섭더라고요. 규정 속도 대비 플러스 10만 다녔었는데 그전에는 상황 봐서는 그냥 막 달리더라고요. 매드맥스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시 스탠다드로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라인을 뭐 밟는다든지 이런 것도 현격히 더 줄었고, 그리고 항상 이제는 완료 지점에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더라도 멋있게 세운다라는 점. 이미 제가 그걸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좀 못 팔더라도 이거를 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은 무시 못할 진짜 파급 효과, 웨이모보다 더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참 판을 바꾼다는, 일론 머스크는 진짜 판을 바꾼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델라웨어 법원이 이거를 리인스테이트 했죠. 그러니까 그 페이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그때는 55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취소됐다가 돌아왔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대단합니다. 근데 현재 주식 밸류로는 100 빌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이거를 크게 신경을 안 쓰실 것 같은 게, 이미 다른 페이 패키지 1 트릴리언 달러짜리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일만 이거 자기가 달성하고자 싶은 그 목표만 제대로 달성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이제는 크게 그래도 저건 진짜 일반인으로서 정말 적은 돈이 아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더 큰 목표와 이런 게 생겼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화도 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판을 바꾼다라는 점. 법적인 이런 조치에서도 그런 게 느껴졌고요. 마지막으로, ICE, 이게 유럽에서 EV를 좀 롤백 시켰다 그래가지고, 이걸 과장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쵸. 인터널 컨버션 엔진, 내연기관의 좀 숨통을 조금 더 틔워진 건 맞으나, 아직, 그렇게까지 막 큰 그림에서 다 뒤집어 엎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EV로 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약간의 숨통, 그쵸. 전에는 그런 숨통조차 틔워주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더 커질지 누가 아냐.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중국만 좋은 일을, 그렇죠. 중국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도망가면은 본인들이 잘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조를 벌인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을 그렇게 바꾸 참 지금 보면 어리석고 안일했던 거죠. 여튼 이게 너무 뉴스가 과대 해석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진 그 정도는 아니다. 전기차의 대세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에서 이제는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로봇까지 진출할 겁니다. 아직도 다른 회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이거를 어떤 단순한 기술로 보고 카피앤페이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제지 정말 더 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당연히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학습 배포의 속도도 단축시켜야 되고, 그 와중에 하드웨어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엣지 케이스에 더 대응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다 패러럴로 다 돌아가야지 되는 거지. 내가 이런 준비가 되고 이걸 해야 되는 위치, 이걸 다 꾸려야 되는 거지. 누가 이제 선두주자가 있으니까 이거 카피해서 저는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애플이나 구글을 대항할 만한 지금 시스템이, 중국이 그렇게 카피를 잘하는데 중국 내에서 어떻게 하지만 사실 그 커널도 다 안드로이드 기반이고 따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중요한 건데, 더 큰 생태계입니다. 테슬라가 구현하는 생태계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가 결합된,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자료 화면으로는 제가 지금 업데이트된 환상적인 FS를 중간중간 끼워넣겠지만,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닌, 지금 테슬라도 요게 좀 문제인데, 이런 게 좀 테슬라의 아킬레스건이죠.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제 파운드리에 맡겨야 되는데, 요즘 다 파운드리가 다 뭐 TSMC나 시장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뭐 삼성이나 인텔 정도만 하지, 다른 작은 파운드리들은 진짜 특화된 파운드리들 말고는 이 만들 데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내가 애플이고 엔비디아가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칩을 발주할 게 안 되면은 이 적당히 고급 기술을 써가지고 만들 칩을 어디 가서 만들 데가 없어요. 아니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뭐 단적인 예로 뭐 TSMC도 뭐 리드 타임이 엄청 기니까요. 그리고 그 리드 타임이 길고 이런 대규모 설비에 있어서는 나중에 설계를 바꾼다든지 양산에 있어서 바꾸는 중간중간 작업들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적당히 이렇게 만들 만한 데가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시장에. 그래서 이제 여기 뛰어드는 뭐 준비하려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거며,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할 거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이렇게 해결하는 걸 보면은 진짜 대단한 회사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도 일부 디자인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열받아서 나중에 진짜 파운드리로 하는 게 아닌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들이 아닌데 이 회사가 그걸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생태계를 잘 꾸려가고 있다라는 점. 이건 단순히 누가 쫓아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